네, 이번 시간에는 HPLC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HPLC를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기화합물을 분석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분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들은 이런 크로마토그래피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GC부터 시작을 해서 HPLC, 캐피러리 일렉트로포리시스, 그리고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화합물의 구조를 알고자 할 때는 이런 UV 비지블 스펙트로포토메타라든지 아니면은 IR, 그리고 NMR, 그리고 X선 분광기, 그리고 질량 분석기, 매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다뤄야 할 내용이 이 HPLC입니다. 분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인데, 이거는 이제 분리를 해서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그리고 그것의 양이 얼마 있는지 하는 것을 아는 정성 정량 분석을 하는 건데, 이 HPLC의 검출기로서 질량 분석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LC 매스라고 얘기를 하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동상하고 정지상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이동상하고 정지상을 가지고서 물질을 분리하는 그러한 장비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LC, 즉 우리가 지금 오늘 볼 지금 HPLC,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 LC는 뭐냐면은 이동상이 액체인 것을 LC라고 하고, 그리고 반면에 이동상이 기체인 것을 우리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LC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와 같습니다. 이동상이 여기 있고, 그러면은 정지상은 어디에 있느냐? 정지상은 이 HPLC 컬럼 안에 정지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시료 주입구가 있으면은, 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주입을 해줘요. 주입구에다가 주입해주면은 이동상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 펌프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HPLC에서는 액체를 끄집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펌프가 필요합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그 기체가, 이동상 기체가 담긴 그 용기가 압력이 걸려 있어요. 기체에 압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밸브가 열려 있으면 나오게 돼 있죠. 자동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HPLC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펌프를 이용해서 이동상을 계속해서 움직여줘요. 움직여줘서 시료 주입구로 들어가서 주입된 시료를 여기서 이제 태워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HPLC 컬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컬럼이 정지상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정지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물질들이 이제 분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된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게 검출기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검출기에서 검출이 되고, 그리고서 이거는 액체이면서 검출기에서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HPLC에서는 이 폐용매를 이 이동상 용매하고 이동상 용매에 섞인 시료를 그대로, 이게 다른 데로 휴발이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용액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용매 그릇이 필요합니다. GC에서는 이제 기체화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외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바로 직접 나가면은 이게
공기의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트랩이라고 하는 것을 필터 트랩을 달아서 거기에 흡착시켜서 내보내는 그러한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HPLC는 어떤 분석기기냐? HPLC는 정성 분석이 가능하고, 즉 어떤 물질이냐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정량 분석, 해당 물질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분석한다고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이게 어떤 물질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이 분석에 있어서는 표준 물질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물질을 HPLC 특정 조건에서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피크가 하나가 나왔어요. A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또 B라고 하는 물질도 이렇게 했어요. 분석을 했으면은 그때 이 A라고 하는 물질, B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 그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머무름 시간이라고 합니다. 머무름 시간. 영어로는 retention time 이렇게 RT로 표현을 해주는데 보통 뭐 일반적으로는 한 30분 이내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잡아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피크가 이렇게 나왔죠. 피크가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렇게 나온 이런 그래프를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말로도 그냥 크로마토 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빨간색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 이게 3.5분이고 B라고 하는 것이 7.3분에 나왔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물질이 여기에 3.5분에 나왔어요. 3.5분에 나오고 얘가 7.3분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 미지의 시료에는 A라고 하는 물질하고 B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성 분석입니다. 표준 물질이 확보가 돼 있을 경우에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량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을 알고 있는 물질을 알고 있는 양만큼 주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얘가 10ppm이었다. 10ppm. ppm 하면은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게 이제 1ppm이죠. 이게 ppm의 단위죠. 100만 분율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10ppm 용액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것의 면적을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의 높이를 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피크의 면적을 적분해 가지고 요즘 이제 컴퓨터에서 적분해서 값이 나오거든요. 이거 값이 만약에 100이었다. 어떤 단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지의 시료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양을 주입을 했더니 얘가 만약에 50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100이 얼마냐면은 10ppm이었으니까 얘는 5ppm이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아는 것이 정량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제 농도에 따라서 여기가 농도고 여기가 신호색이면은 농도에 따라서 이것을 이런 구간에 대해서 이 검정 곡선을 그립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검정 곡선을 그려요. 이거는 이제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검정 곡선을 얻어 놓고서 캘리브레이션 커브죠. 그리고선 미지의 시료를 분석을 했을 때 이 위치에서 이게 얼마가 나왔느냐 아는 것이 이게 정량 분석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HPLC는 어떻게 해서 물질이 분석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저기의 원리죠. 그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죠. 혼합물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컬럼에서 분리해 가지고 개별 물질들을 정성 정량을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커피가 있다. 커피 속에 카페인을 분석하고 싶다. 그랬을 때 커피 자체를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방해 물질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시료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추출 과정을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추출 과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으로 정제 과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또 농축을 굉장히 묽혀져 있으면 농축 과정 등을 걸쳐 가지고 방해 물질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나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HPLC에서는 어떻게 해서 물질들을 이렇게 빨리 나오게 하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느리게 어떨 때는 느리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느냐 이게 분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HPLC에서는 이동상의 극성도를 조정해 줘가지고 가장 흔하게 쓰는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즉 컬럼은 C18 컬럼 같은 것을 쓰고 이동상으로는 메탄올하고 물을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인데 이런 데서 이 극성도를 이 이동상의 조성을 메탄올하고 물의 조성 비를 혼합 비를 바꿔줌으로써 물질을 빨리 나오게도 하고 느리게 나오게도 하고 분리가 안 됐던 것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물질을 분석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GC에서는 이동상의 극성도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컬럼의 온도, 정지상의 온도를 변화시켜 줌으로써 물질을 빨리 나오게 하고 느리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분리 안 됐던 것을 분리를 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 HPLC로 분석 가능한 물질들은 어떤 거냐? GC하고 DB에서 살펴보면 더 좋겠죠. GC에서는 분자량이 좀 낮은 것을 분석했다면은 HPLC에서는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GC에서는 휘발성이 있는 물질을만을 분석을 해요. 그렇지만은 휘발성이 없는 것도 HPLC에서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GC에서는 극성도가 낮은 비극성 물질을 주로 분석을 하는데 HPLC에서는 비극성뿐만이 아니고 극성인 물질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GC에서는 이제 시료 주입구라든지 컬럼이라든지 검출기의 온도가 높아요. 보통 한 30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적으로 안정한 것들만 분석이 가능한데 HPLC에서는 열이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들도 열적으로 불안정한 것들도 분석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HPLC를 가지고서 뭘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분석 목적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분석 목적이. 단지 이제 단순하게 나는 이제 이것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알고 싶지 않고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표준 물질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양까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검정곡선을 그려가지고 정량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량 분석을 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검정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한 포인트만 아니고 최소 한 5포인트 이상을 그려서 그리고 또 이것을 정밀도, 정확도를 알려고 하면은 이것을 한 포인트당, 한 농도당 뭐 3개 정도씩은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평균으로 해서 검정곡선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시료 분석을 위한 이제 검출 한계가 얼마인지 그리고 정량 한계가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또 기기 자체의 검출 한계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석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 HPLC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